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돌싱 커플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작년에 만나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아이가 있고 여자친구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애매하겠다. 어떻게 트러블 없이 현명하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양가에 다 자식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빨리 만나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자녀분들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이의 나이는 12살이고요. 여자친구 아이의 나이는 26살하고 15살이고요. 아빠가 연애를 이제 해라고 또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모야. 아, 아빠랑 친한 이모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 아이는 알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빨라. 그래, 요즘 애들 빨라요. 만나기 전에는 거의 회사, 집 다른 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서 늦게 나가거나 데이트하러. 네, 처음에는 재우고 나갔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가는 게. 애 잘 때 애가 자는 척한 건 아닐까요? 아빠 나가면 눈 뜨고 이렇게 떠나가는구만.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있으면 언제 와요? 언제 와? 네, 몇 시에 와요? 아까 자는 척 한 거야. 첫 데이트 새벽 카페를 갔을 때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문자 포함 한 7, 8통이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니 평소 매일 집에 그 시간이면 있었던 아빠인데.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아이 뭐 자전거를 태우러 간다던가 같이 뭐 운동을 좀 데리고 간다던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는 혼자만 있다 아이 보니까 같이 이런 형제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죠. 네, 그런 익숙하지가 않아서 형들하고 많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큰 아이는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으니 응원하는 편이었고 작은 아이는 친구들의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행을 이제 가게 돼서 이런 눈치가 없어요. 삼촌인데 길에 가다가 손을 잡고 막 좋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좀 이따가. 아우 정말 주책이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있다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엄마 경락 받는 거야? 그때 애들이 안 물어봤어요. 엄마 저 삼촌은 왜 이렇게 엄마 손을 잡아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제 물어봐서 네, 제가 뭐라고?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본의 아니게 엄마. 그때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네 울은 적은 있어요. 삼촌이 매일같이 집에 오거나 밖에 나가면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어서 좀 속상하다고 한 번은 울어서 우리 같이 나가면 이렇게 조금 당신이 저희 아이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고 내가 또 이 아이를 또 더 많이 챙기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넷이 소통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얘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도 눈치가 보이고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렵죠. 2분도 다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2분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 수백 명 중에 저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강연자가 막 무슨 나이도 많지도 않은 놈이 뭐 대단한 뭐 무슨 지도자처럼 의자에 딱 앉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송국에서 이거 쪼가리를 하나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거 줬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름 편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 들고 오셔라. 계속 그렇게 서서 하면 힘들어서 두 분 얼굴에 그늘이 더 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번 경험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1번 축하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이제는 새로운 스킨십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성분의 진짜 마음을 터치하고자 한다면 여성분의 아이들하고의 스킨십과 대화가 이 여성에 대한 스킨십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가 있으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스킨십하는 거 좋지만 내 아이가 불편해하면 이게 절대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이 인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 안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자친구의 마음에도 의도치 않게 되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가 또 상처가 있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을 만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 한번 네. 드릴게요. 저희는 인생의 재수를 준비 중인 커플입니다. 둘 다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인 돌싱이거든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만큼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다시 솔로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일단 사연만 들어가지고는 또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질문자분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질문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성분이시구나.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 이어가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고 나서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친한 친구가 너 한 번 실패했고 아이도 있는데 그냥 혼자 살지 왜 또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내심 가족들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기 어려운 그죠?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주변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두 분이서 또 얘기하다가 막 다투는 일도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적은 그렇죠. 없습니까? 이제 연애가 아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대화할 때 뭐 경험해봐서 알잖아. 너 또 변하는 거 아니야? 나 또 배신당하면 어떡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종종 조금 투닥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상처가 되니까 어떤 때는 이제 벌금 5만 원 내기를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서로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있었고. 먼저 꺼내는 사람이 5만 원 내기. 네, 입금 바로 송금이요. 지금 얼마나 모았죠? 지금 꽤 모인 것 같긴 해요. 아, 꺼내긴 꺼냈군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뷰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시술을 하고 이제 대화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데리러 와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그날은 약간 집에 돌아갈 때 공기가 조금 달라요. 아, 그렇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쎄하구나. 네. 뭔가. 여자친구가 그 어떤 시술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면 남자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네. 눈 이렇게 해주면 네, 남자친구가 맞아요. 딱 가까이 들어오면 있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대화. 자기야 앞으로 대화하지 마. 그냥 그려줘. 앵그리버드처럼 해. 그리고 하기 싫다는 놈들은 받지 마. 맞아요. 대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도 굳어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심 물어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 혹시 손님들이 혹시 대시라도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 같다. 그런 걱정이랑 그런 불안 심리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은 연애 초반에 아무래도 이제 같이 오래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애가 없고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기도 한데 이제 이 사람들 그 눈치를 보면서 빨리 들어가야지. 애기가 막 이렇게 몇 살? 얘기를 중학생 지금 말도 시키면 안 되는 약간 사춘기. 중이에요? 사춘기. 네,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같이 있고 싶은데 좀 투정 부리기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아직 게 같이 있고. 뭐 저녁에 식사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군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데이트를 하는데 셋이서 이 친구는 좀 그래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인데 좋으신 분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원래 싫으면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근데 대학로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항상 셋이 같이 보러 다니고 네, 저녁도 같이 먹고 있어요. 다행이네. 아무래도 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그 힘든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안한 마음도 커서 좀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 네. 뭐 여자친구분의 이런 고민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혼, 잠깐만. 저는 이혼을 하게 된 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다 보니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아, 그래서 아까 여자친구분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일 때문에 더 그러실 거예요, 건가요? 예, 그때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도 갑자기 손님하고 눈 맞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자친구분은 그러면 언제 제일 눈치가 좀 보이세요? 저는 스킨십을 진짜 좋아해요. 예,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뭐 좋아하면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눈치 보여서 뒤로 손 해갖고 우린 뒤에 있으면 뒤에서. 그거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중학생이다 보니까 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잖아요. 눈치 보여요. 눈치도 보이고 말을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날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제 조카들도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조심스럽고. 근데 제 조카들도 중3이고 고2인데 근데 조카들도 힘들었어요 옛날에. 예. 이제 여자친구의 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으실 텐데 조카랑은 확실히 다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언어는 일종의 어떤 이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의 그 틀 안에 있는 그림과 같은 삶을 산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서 나 파리에 살았어요. 그럼 너 전에 어디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나 파리 살았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나는 파리를 경험했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실패했어. 이런 문맥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난 결혼을 경험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되게 흑백적으로 결혼에 실패했어. 이 표현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험 중. 아니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혼의 경험이 진행 중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혼한 거는 결혼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것이 조금씩 저는 좀 더 컬러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너 한 번 실패했는데 너 또 실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계속 그 틀 안에서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는 못 봐요. 결국 가장 바꾸기 용이한 건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그렇게 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보는데 내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최종 이거는 안 돼. 근데 남이 그렇게 안 봐도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한 번 결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갖잖아요. 그건 마치 이제 허들을 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야. 허들 넘어서 달려야 될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벌써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해보고 싶은가? 사람들의 이 의식의 시선을 넘어야 돼. 그리고 트라우마도 넘어야 돼. 근데 지금 두 분 안에는 그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 가라. 근데 그럼 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두려움이 생길 거다. 그 끝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다면 그 허들을 넘어서 가봐라. 이거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